적정한 일반 분양가 산정이 문제였다면 사실상 시공사 교체가 정답은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광주 최대의 재개발 정비구역인 신가동 재개발 어떻게 진행될지 아슬아슬하죠. 총 4,700여 세대로 건축되는 신가동 재개발은 22년 4월 총회를 통해 DLENC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트라문트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24년 4월 100% 철거가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와 착공 시점에 대해 협의하게 되었고 23년 11월경 공사비는 평당 706만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당장이라도 착공하고자 했지만 24년 1월 시공사는 5가지 이유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빠르면 24년 4월경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공사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늦어진 착공 때문이었을까요? 24년 1월 조합장 해임총회와 2월 시공사 해지총회가 각각 예정되었지만 무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젠 순조롭게 진행되려나 했지만 이번엔 일반 분양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평당 2,450만원으로 산정해서 비례율을 120%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시공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4년 3월 시공사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24년 신규 청약을 실시한 6개 단지엔 2순위까지 청약이 미달되어 상당한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어서 적절한 일반 분양가는 평당 2,186만원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조합은 24년 5월 시공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산정한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통과시켜버립니다. 결과는 조합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까요? 아마도 조합과 조합원은 관리처분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하게 되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라 예상했나 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가게 되죠. 시공사는 우선 현장 공사팀을 철수시켰고 공문을 통해 도급계약 해지 사유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을 언급하였고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5월과 6월을 보내고 24년 7월 시공사는 조합을 최후 통첩하게 되죠. 주요 내용은 점점 악화되는 분양 상황을 반영한 적정한 일반 분양가는 평당 1,950만원 이하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 이상 산정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사비 하향이 가능한 통합 브랜드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장 조합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선택이죠. 시공사가 고민하는 1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감당하게 될 현명한 선택은 없는 걸까요? 문제의 시작은 일반 분양가였습니다. 조합이 제시했던 일반 분양가 평당 2,450만원과 시공사가 24년 3월 제시했던 일반 분양가 평당 2,186만원, 7월에 제시했던 일반 분양가 평당 1,950만원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초 24년 5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변경안은 조합원 분양가 896만원, 일반 분양가 2,450만원, 공사비 706만원으로 비례율을 산정해보면 120%가 나옵니다. 만약 조합원 분양가 896만원을 그대로 놓고 비례율 102%를 유지했다면 일반 분양가는 평당 2,38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 분양가 평당 65만원의 차이가 비례율 18%를 좌우하게 되네요. 금액으로는 약 500억입니다. 그렇다면 24년 3월 시공사가 제안했던 대로 계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반 분양가 평당 2,186만원에 맞추고 비례율 102%를 유지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130만원이 나오게 되어 234만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84 타입 34평형의 경우에는 약 8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 24년 7월 시공사가 제시했던 대로 일반 분양가를 평당 1,950만원을 맞추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 404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84 타입 34평의 경우에는 1억 4천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가 100만원은 조합원 분양가 120만원과의 반비례 관계이고 평당 100만원의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면 770억이 날아가는 상황이라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20만원 올려야만 채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공사는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를 포함해서 평당 1,95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고집했을까요? 신가동 재개발은 총 4,718세대 중 일반 분양은 총 2,575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그중 5구 타입은 872세대고 74 타입은 357세대, 84 타입은 1346세대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일반 분양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5구 타입 소형 아파트가 872세대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100% 완판되었던 첨단 3지구에도 마지막까지 남았던 타입은 5구 타입이었고, 오는 10월에 입주 예정인 장미아파트 재건축에도 현재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는 전부 63 타입으로 소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기 타입 84A 타입의 일반 분양이 대부분 저층 세대일 거라는 점입니다. 총 1395세대나 되는 84A 타입의 일반 분양은 385세대 뿐입니다. 따라서 5층 이상을 조합원이 가져가게 되면 일반 분양의 대부분은 저층 세대가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죠. 세 번째 이유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곳의 대부분은 입지 대비 저렴하게 분양된 곳이라는 겁니다. 서두가 길었죠? 결국 일반 분양가 산정을 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합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의 결정은 시공사가 그토록 권장한 대체 시공사 선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해임준비위원회는 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장 조합장 및 집행부를 해임하기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 혼란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시공사인 빛고울드림 사업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대체 시공사 입찰 후 선정과 해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공개 입찰에 일군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때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즉시 사퇴한다는 조건입니다. 대체 시공사 입찰 과정은 9월 10일 공고 후 25일 현장 설명회, 10월 17일 입찰을 마감해 11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첫 번째는 대체 시공사 선정 시 손해배상 금액이 500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10억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총 600억 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 시공사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일반 분양가 평당 8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결국 평당 1950만원에서 80만원을 더 받아야 똑같은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기엔 역부족이라서 대체 시공사 선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기준은 규모보다는 사업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체 시공사가 되어줄 10대 건설사는 현재 빛고울드림 사업단에 4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보니 나머지 6개 시공사가 입찰에 관심이 없다면 대체 시공사 선정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정 과정에서 입찰한 건설사가 없거나 단독 입찰이 나오게 되면 예정보다 시간이 한 달 이상 늘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어렵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빛고울드림 사업단에서 제시한 공사비 706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대체 시공사 선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올라간 공사비와 내려간 일반 분양가로 사업성이 망가진 게 문제라면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설사 대체 시공사라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는 내리고 일반 분양가는 올려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춘다는 보장이 될까요? 최악의 가정이지만 첫 번째 입찰에서 원하는 10대 건설사 입찰이 없어서 재공고하게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재공고 이후에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해임되겠지만 다시 조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 8월 29일은 신가동 재개발 사업비 대출 보증 만기일입니다. 그전엔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보고 조합원에게 갈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겠죠. 신가동 재개발 화이팅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1번지 부동산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